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민형사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포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양산시에 국내 유일의 천연물 안전관리원이 들어섭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양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편되는 방역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되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6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처음으로 2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경기에서도 처음으로 3만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매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광범위하게 접촉 조사를 위한 출입 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 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 폐쇄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또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 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현대산업개발과 모든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경찰 수사는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일 마지막 희생자가 수습된 지 2주 만입니다. 6명의 희생자 중 지난달 장례를 먼저 치른 1명을 제외한 5명의 장례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4명은 광주에, 나머지 1명은 강릉에 빈소가 마련됩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은 앞으로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사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이 숙제들, 많은 피해자들, 상가분들, 입주자분들 또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게 상생협의회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경찰 수사도 한창입니다. 경찰은 피트층 바닥에 설계 하중보다 2배 많은 무게가 가해졌다는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붕괴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을 입건한 경찰은 앞으로 건설사고조사위 등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관련 책임자들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자전거 타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 내 묵혀두었던 자전거를 무료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관내 16개 동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건데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일정표 확인 후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2022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월 1회 지정된 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전거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센터는 관내 16개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며 마포구청 누리지 공지사항에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2시부터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무료 수리와 유료 수리로 나뉩니다. 무료 수리로는 자전거 안전점검과 브레이크 기름칠, 기어 세팅 등 경정비를, 유료 수리로는 튜브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교체, 기어줄 교체 등 부품 비용이 수반되는 정비입니다. 마포구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우수 봉사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자원봉사활동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 우수자원 봉사자에게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 희망 지역을 마포구로 등록하고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이행한 주민에게 우수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마포구청사 부설 주차장을 비롯한 27개 공영주차장 요금 20% 감면뿐 아니라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마포아트센터, 구립체육시설, 구청소년시설도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발급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본인 사진을 지참 후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대형 홍보판, 지하철 역사 광고판 등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합니다. 대전시가 2022년 제1차 홍보매체 이용 대상을 공개 모집합니다.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해 홍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시보유 홍보매체 1,179면을 개방하고 지역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선정된 업체의 홍보 디자인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3월 18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이용자 선정은 4월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은 201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상공인, 청년기업 등 184개 사업체의 무료 광고를 지원했습니다. 공영 도시농업농장은 자연과 함께 수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 텃밭인데요. 대전시가 올해 공영 도시농업농장 분양을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시민을 위한 도시 텃밭인 보경동 공영도시 농업농장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전시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세대당 1구획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분양 대상자는 분양료 3만 원을 납부하면 텃밭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기간은 3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경동 공영도시 농업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이며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교복, 체육복 등 의류와 도서, 원격 수업용 스마트기기 등 직간접적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거나 부정 수령 시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광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입학준비금은 입학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에 보호자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되며 3월 이후 광주 소재 학교로 전학 온 신입생은 타 시도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및 현장 점검 강화 방안, 구체적인 안전문화 개선 대책, 건설 안전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올해를 건설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담아 최종 TF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금년 내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복합 환승센터 건립 승인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합니다. 16일 열린 용역 착수 보고에서는 향후 대구 서부권의 성장 발전 동력이 될 서대구역 세권 개발에 걸맞은 도시개발계획의 방향과 서대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형 앵커시설 유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함께 복합 신도시에 대한 구상과 금호강 수변의 관광 레저특구 건설에 대한 개발계획 초안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복합 환승센터 개발계획 용역에서는 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노선, 고속시외버스 노선 간의 연계 및 환승 체계에 대해 집중적인 계획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주요 이 철도의 결절점이 서대구역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항 연결 철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광주 대구 간 고속 철도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선 철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산업선 철도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창출할 교통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또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과 같은 복합 환승센터 내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공간 배치와 동선을 각 앵커시설에 최적화해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적용됐던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의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중단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 여가복지시설 방역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적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2월 14일부터 적용됐고, 운영 재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로 각 경로당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휴관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평창군은 이번 운영 중단 연장 결정으로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미크론 확산이 안정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의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1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이 밖의 사업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도 많은 결실을 맺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1차 관문인 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개최 후보도시는 충청권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뽑혔으며 오는 10월 9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역시 지난달 21일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과기부가 오는 8월까지 본예타를 진행하고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600억 원을 투입, 오창 테크노폴리스의 첨단 패키징 기술 혁신센터가 구축됩니다. 이처럼 올해 초 충북 최대 현안 사업 2개가 잇따라 1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여세를 몰아 K뷰티 클러스터도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K뷰티 클러스터는 이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뷰티 클러스터를 유치해
청주 오송과 오창을 화장품 뷰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청주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유치와 함께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공모 전까지 관련 부처에 오송, 오창이 최적지임을 부각하고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한약재 등 각종 천연물 관련 안전성 검사와 연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게 될 국내 유일의 천연물 안전관리원이 양산에 들어섭니다. 경남도와 양산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금읍 부산대 양산 캠퍼스 내 유휴지인 첨단 산악단지 부지 안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천연물 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천연물 안전관리원은 총 사업비 291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건강식품과 화장품, 한약재 등 천연물을 포함한 제품 안전성 검사와 부작용 관리, 관련 연구 개발, 지원 업무를 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뿐 아니라 천연물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도 담당하게 됩니다. 또 현재 유휴지인 첨단 산악단지에 건립되는 첫 번째 시설이어서 향후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산교 교량 옆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것. 이곳을 지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철거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용 가설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가설 교량은 현재 교량 철거 시에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놓는 임시 교량으로 길이 190m, 왕복 4차로, 인도 2m 규모의 강제 교량으로 건설됩니다. 현재 통행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높이를 현 교량과 동일하게 하고 도로 접속부도 지금의 도로 주행 여건과 최대한 동일하도록 시공해 오는 3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산교 재가설 사업은 교량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극심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길이 190m, 너비 28.5m의 왕복 6차로 교량을 새로 놓고 접속도로를 개량하는 것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해 개통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약간 완화해 3주간 연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최고 확진자 수를 갱신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했습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원은 기존과 같이 6명을 유지하고 방역 미접종자는 여전히 혼자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논란이 됐던 방역 패스나 행사, 종교 집회 등의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행이 급증하고 있고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에서 4월 초쯤 일일 확진자가 30만까지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률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셀프 격리, 셀프 치료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위중증률이 낮아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를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한 달간 휴원령이 내려졌던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운영을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광주 전남 기초지자체평가에서 신안군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섬관광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불리는 신안군의 1위 비결을 살펴봅니다. 인구 3만 8천 명의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어 이른바 천사의 섬으로 불립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한 신안군은 청정 농수산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활발한 연륙 연도교 사업을 통해 접근성이 개선됐고 섬마다 특색 있는 색깔을 입히고 꽃을 심어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작은 섬 반올박지도는 보랏빛 퍼플 섬으로 조성해 유네스코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돼
전 세계의 우수성을 뽐냈고 갯벌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 주민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도요, 여러 곳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외부에서 이용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행정 만족도는 이번 평가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주민 만족도의 가장 큰 척도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 등의 3개 분야에서 모두 22개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슴 속에 열등감, 좀 패배의식 그런 부분, 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희망이 있다. 그리고 섬에도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줬던 것이 제일 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후와 소외의 땅에서 해양 관광과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탈바꿈한 신안군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주민들이 실시한 단체장 역량평가 결과 최하위 7개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비교해보니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자치단체장 평가 순위 27위는 광양시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투기와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6위는 광주 광산구입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위는 나주시입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아들과 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4위 이동진 진도군수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23위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2019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2위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21위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로 지난 1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단체장 10명 가운데 7명이 기초지자체 단체장 역량평가 최하위 7개에 줄줄이 위치한 겁니다. 한편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평가를 비교해보면 27개 지자체 주민들이 모두 지방의회에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겨울의 진객 흑두루미가 올해도 어김없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순천만 습지에서 역대 가장 많은 흑두루미가 관찰됐습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흑두루미들이 한가롭게 모여 있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멋진 군무를 뽐냅니다. 검은 몸통에 흰 머리,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입니다. 이번 겨울 순천만에서 관찰된 흑두루미 수는 지난해보다 300여 마리 정도 많은 3,400여 마리로 역대 최다 객체 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이즈미시에서 출발한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낸 뒤 충남 서산 등을 거쳐 시베리아로 향합니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흑두루미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순천시의 루미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흑두루미 이동 경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지금은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것도 있고 몽골에서 온 사진들도 있는데 주변 환경들이 다 달라서 재밌게 관람을 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 두루미 재단과 협력해
각종 교육과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흑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인 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 전시를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흑두루미 프로젝트가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출 억제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속에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거래 절벽에 부동산 시장에선 다음 달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에만 20건 넘게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11월 2건, 12월엔 4건에 그쳤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광주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0월까지 월 2,000건을 훌쩍 넘다가 지난해 말에는 1,000건 가까이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감소가 아직 광주의 아파트값 급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는 3개월 연속, 대전도 가격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가 거래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최고가인 상황에서 호가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가 대출 억제로 돈줄을 쥐고 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대출 억제 등으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춰선 가운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남 김 양식장에 이어 다시마 양식장까지 황백화 현상이 덮치면서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수가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황백화 현상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어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해남 앞바다에 설치된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바닷속 양식장줄에는 이식해놓은 다시마 어린 엽채 몇 가닥만 남아 있습니다. 황백화 현상으로 엽채가 녹거나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피해 면적만 204헥타르, 125건이 접수했습니다. 황백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마가 없는 상태여서 여름에 이제 전복 먹이 줄 일이 큰 일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으로 김과 다시마의 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황백화 현상은 지난 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첫 피해 신고는 지난달 17일입니다. 인근 김 양식장 2,980헥타르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 16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해남 해역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백화 현상은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겨울 적조가 가져온 황백화 현상으로 남녘의 양식장 곳곳에는 큰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치열한 양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목표 득표율을 30%까지 올려잡은 상황에서 그동안 호남의 민주당 견제 세력 역할을 해온 진보정당 후보들의 광주 전남 득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는 여수 여천 NCC 폭발 사고 합동 분향소에 이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이유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라며 재벌을 통제하지 못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노동자 정당답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노동자 농민분들의 일터 현장을 열심히 찾아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거운동 첫날부터 광주 전남 일정을 시작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며 막판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산 대구 가면 박정희를 찾고 목포 호남에 오면 김대중을 찾는 것이 그런 정치가 실용입니까? 각 당의 이번 대선 성적표는
대선 이후 곧바로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과 진보정당의 호남 득표율에 따라 지역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7월 여수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30명의 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박람회장 사무 활용 방안을 연계하여 사업계획 수립, 아이디어 제시, 행사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수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 앱이 싱싱여수 먹개비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새로운 운영사인 먹개비,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2월 중 오픈 예정인 싱싱여수 먹개비는 주문 수수료가 1.5%로 기존 1.9%보다 낮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결제 수단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까지 확대돼 다양한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파주시 식품공장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파주시 봉일천리 식품공장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금촌대 현장 도착해 확인한 바 컨테이너 한 동이 전소 중이었으며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 실시 중 요구조자 1명을 발견했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동원된 인력은 총 40명이며 장비 15대가 투입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 약 30분 소요됐습니다.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치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2월 20일 오전 6시경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6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경비실 직원으로 경비실 수신반에서 6층 화재 발생을 인지했고 확인한 바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있어 1층으로 내려와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총 91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30대가 투입됐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초 목격자는 델농장 직원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밖에서 타닥 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비닐하우스 입구 부근에서 불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총 36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16대가 투입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는 약 11분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제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